예, 뭐 요번에는 구칼럼이 아니고 나름 따끈따끈한 신칼럼입니다. 신칼럼인데 내용은 거기서 거기에요. 내용은 거기서 거기고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그 사상적 기반은 똑같은데 이거를 이제 어떤 현재 어떤 정치인들이 취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액션들과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대입을 시켜갖고서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뭐 다시 한번 이 논리를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저는 뭐 이슈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지금 사건에 대해 갖고 실컷 그냥 뭐 뉴스 보면서 실컷 욕이나 하고 또 그걸로 시간 때우다가 또 이렇게 뭐 스트레스나 풀고 그냥 또 그걸로 후원 받고 또 그런 컨텐츠를 만들면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 정치인들이 사고는 치니까 그 이슈에 편승을 하면 어쨌든 소스는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그런 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뉴스 보면서 같이 욕하고 이런 거 그냥 그럴 거면 그냥 밥 먹으면서 텔레비 보면서 식구들하고 같이 욕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집에서 사모님이 또 그 식탁머리에서 욕 좀 하지 마세요. 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또 유튜브로 와서 그걸 해소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어느 면으로 보나 그거는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거기서 뭐 뉴스 보면서 아무 논리도 없이 그냥 분노 발언이나 같이 한다고 해서 뭐 좋은 세상이 옵니까? 우리나라 국민성 수준이 올라갑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인을 보는 안목이 올라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뭐 국민성 수준하고 국민들의 사고 수준의 어떤 향상이 중요한 거지, 뭐 지지의 정당이 어디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거기다 더더욱 의미가 없어졌지. 지금 우리나라는 뭐 우파 정당이 없어졌는데, 완전히 다. 뭐, 여튼간에, 근데 구보수 정당들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그 기득권 위주의 어떤 정책을 펴면서 그 외에 어떤, 이렇게 옛날 뭐 미국에서 노예 해방시키면은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아예 뭐 대한민국의 임금 수준이라던가 어떤 이 근무 환경 같은 걸로 선진국 수준을 올릴 노력조차도 안 하고 심지어 우파들이 군인들 그 처우를 개선을 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심지어 우파라는 것들이 오히려 군대 월급도 올리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오히려 좌파 정권들이 군대 처우는 다 올려줬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문재인이 그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문재인이 군인 월급을 올려주는 거, 뭐 그게 좋은 의도로 했다, 나쁜 의도로 했다. 그거를 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월급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줄 돈을 줬는데 나쁜 의도가 있다. 이게 국방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다. 이런 식으로 왜 자꾸 그 뒤에 쓸데없는 우리들의 주장을 붙이냐고요. 일은 군인들이 하는 거고 군대도 군인들이 가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마땅하게 맞는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는 거는 그냥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걸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딱 그 수준의 국가인 거지. 망해야지. 그러면 이제 왜 전쟁 나면 전쟁도 못하고 망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저기 뭐 그냥 그 그 왕자의 게임 그 드라마 같이 그냥 거세병들 만들던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문재인이 국방력 약화시키려고서는 일부러 뭐 군인들 월급 올렸네 많이 하는데 그거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올린 것 같다가 지금 대만 같은 나라들은 모병제로 전환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징병제 월급이 90만원인가 그 정도까지 됐어. 솔직히 그것도 적죠. 그거를 갖다가 그 감금을 당해갖고서는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자기 의사랑 아무 상관도 없이 가서 그냥 맨날 삽질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외출도 못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최고 젊고 놀고 싶은 20대 최고 그 초반 그 시절에 그거를 갖다가 무슨 보수라는 사람들이 군인 월급을 왜 올려줍니까 이지랄하고 자빠졌으면 그런 보수들은 망하는 게 맞아요. 좌빨들이 득세를 해도 그런 보수들은 망하는 게 맞다고. 뭐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치에 맞는 사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 우파고 놀리고 이성이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군인들 돈은 줘야죠. 고대 로마 때도 군인들 돈은 줬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군대 갔다 와갖고 막 갈리아 그 원정 갔다 와가지고 저는 거기서 자기 마누라랑 자식들 다 먹여 살리고 다 했어요. 거기서 번 돈으로. 예? 그 말씀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얘기가 또 처음부터 3000% 샜는데 여튼간에 지금은 요번엔 본문이 좀 길어요. 본문이 긴데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국뽕을 비판을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반일에 대한 어떤 반일 정신병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반일 정신병 얘기를 짚고 넘어가다 보면은 또 내가 굉장히 맹목적인 친일파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용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초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또 그 기존에 뭐 우파들도 잘한 거 없다 이런 얘기 하다가 좀 얘기가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쪽으로 지금 세고 한 5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최대한 그리고 또 이 칼럼을 또 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최대한 어쨌든 아직까지 이 글 작성할 때 그 느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말을 하는 기분으로 그냥 원고를 그대로 읽는 방송을 지금 할게요. 내용이 지금 안 그래도 내용이 길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꾸 이렇게 부연설만 붙이면 이 원고 자체는 막 2시간까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만큼 제가 이거 떠드는 것도 은근히 좀 체력 소모가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큰 소리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이크 같은 경우도 뭐 성능 같은 거 딴 거 안 보고, 음질 그런 거 안 보고, 내가 뭐 ASMR 할 것 때문에 남캠도 아니고 내가 뭐 가수도 아니고, 그냥 좀 작게 조곤조곤 말을 해도 최대한 집음력을 잘 잡아주는 그런 마이크를 일부러 산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을 크게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여튼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7분이 지났고요. 야,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 한국에 하는 모든 것들의 앞에 그 K를 붙이기 시작했죠. K. 근데 이게 상당히 그런 거예요. 좀 약간 이 앞에 K를 자꾸 붙이는 것 자체가 좀 거시기 하죠. 좀 냄새가 나죠. 이거 자체가 냄새나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나라보다 조금 특출나게 잘하는 부분도 앞에 K를 붙여. 이거는 막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또 조금 잘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잘하는 것처럼 좀 부풀리기를 굉장히 과장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것이라도, 그리고 또 뭐 세계 기준으로 그다지 한국에 잘하는 게 아니라도 일단 앞에 K를 붙이고 자뻑에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한국인이 싸는 똥은 K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내가 중학교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예, 실제로 있었던 애 얘기입니다. 별명이 프린스인 애가 있었는데, 맨날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맨날 얘네 반 교실에 가면은 거울을 보고 머리 스타일을 만지면서 막 나르시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따금 하는 얘기가 뭐, 얘들아, 내 얼굴이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타입이야. 막 진짜 말투가 이랬다니까. 막 진짜 말투도 좀 이래요. 재수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만화 캐릭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실존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얘가 얼굴이 조금 생기긴 했는데 뭐 남중남고였던 것도 있는데 여자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중남고래도 또 인기 있는 애들은 또 주변 여자 학교에서 찾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근데 뭐 당연한 얘기인데, 맨날 거울 보면서 저런 소리는 하는 애를 여자애들이 좋아해줄 리가 없죠. 여자들은 좀 남자들은 좀 여자가 엄청 공주병이라도 예쁘면 일단 막 하고 좋아하지만은, 여자분들은 외모가 잘생긴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같이 보죠. 뭐 이 사람의 분위기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여튼간에 이제 생긴 게 잘생기건 못생기건 여자애들이 좋아해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기 있는 남학생이 되는 거죠. 뭐 내가 스스로 내가 잘생겼다고 말을 안 해도.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적을 쌓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검증된 것도 없이 내가 최고야, 여자들은 나를 좋아해, 이런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있던 인기도 없어질 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하는 짓거리가 딱 이런 경우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한국의 자연 경관을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면은 알아서 한국에 많이 찾아오고 또 한국에 대한 좋은 국제 여론이 형성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런 거죠. 이제 한국 문화를 뭐 한국의 자연이나 한국의 뭐 관광지나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들이 좋아하면은
알아서 한국에 많이 찾아오고 뭐 한국에 대한 국제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결과로 말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과 아름다운 자연을 외국에서 부러워한다는 둥, 뭐 한국의 김치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뭐 훌륭한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일본에서 뺏어가려고 간악한 술수를 쓰고 있다던가, 뭐 외국인들은 한류 문화와 한류 문화 K-팝에 열광하고 있다던가, 뭐 외국인들은 일본보다 한국을 사랑한다던가, 이런 식의 얘기들을 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주입을 하냐는 거예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왜 주입을 하냐는 거지, 내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면은 한국에 많이 찾아오고 한국에 뭐 여러 가지 관광 수익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가 또 나겠지만은, 결과로 말을 하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국내인들한테 이런 그 왜곡된 그 국뽕을 계속 주입을 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정권들에서는 뭐 국제화, 세계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강조를 하고 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친절하자고 하는 그런, 뭐 친절하자고 하는 그런 등의 세계가 좋아하는 세계가 좋아하는 한국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들이 줄을 이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좀 무조건 외국인들은 한국을 좋아할 것이다라는 이런 왜곡된 전제를 깔고서는 한국과 한국인과 한국이 가진 것들은 세계적으로 우월하다, 뭐 일단 잡벅성의 국뽕을 주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 이건 그냥 결과적 데이터고, 뭐 그것으로 인한 이로운 효과가 있다면 그 이로운 효과를 잘 이용해서 국익으로 삼으면 되는 문제죠.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한국이 세계 최고 민족인 것처럼 잡벅, 국뽕, K뽕을 주입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의 국뽕 언플이 상당수 과장과 날조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실제면은 결과로 말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이 된 거기 때문에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이 국뽕을 주입하고 언플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체가 과장 날조라는 그런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팔아먹고 싶으면은 그 대상이 외국인이지 내국인이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은. 근데 왜 그 어떤 정권보다 외교는 개판을 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미국, 일본 같은 자유주의 최선진국들하고는 고의적으로 반목을 부추기는 이 좌파 세력들이 왜 내국인들을 대상으로는 과장된 K뽕을 세뇌 주입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좌파들의 국뽕 언플제는 쇄국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되는 K뽕 주입을 통해서 국제 표준보다는 민주당 표준을 국민 의식 구조의 디폴트 값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K뽕과 또 자아 도취를 통해 정상적인 논리적 사고력을 마비를 시키고, 전 세계가 뭐라고 하던 간에 앞에 K가 붙은 게 진리다, 이제 이딴 식의 미신적인 맹신론을 따르게 만들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자국 우선주의랑은 또 다른 겁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그냥 대책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어린애 땡깡 부리는 수준의 그런 얼거지에 불과하다는 게, 이게 문제죠. 보세요. 우길기관, 현 일본 일제시대에 썼던 우길기관, 현 일본의 해군기관, 이거 승전국들이 금지한 적이 없죠. 연합국이 금지한 적이 없지만은 한국이 또 기분이 나쁘니까 일본의 전통 태양문양 비슷한 거라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의 그냥 근거 없는 땡깡을 계속 부리죠. 그리고 일본해가 국제표준 표기법이지만 한국이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세계는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계를 대상으로 나홀로 그냥 땡깡을 계속 부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전에도 내용을 또 했던 내용인데, 또 일본해라는 표현을 내가 썼다는 것만으로 내가 진짜 개새끼가 될 수가 있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이 세계 지도를 보시라는 얘기죠. 황해, 동중국해, 황해도 중국식 이름이죠, 이거. 예. 필리핀해, 남중국해, 타이만, 뭐 버마해, 벵골만, 이런 거 다 국제 표준, 나라 이름 다 들어가도 국제 표준으로 다 표기했어요. 심지어 중국해는 2개나 있죠. 동중국해, 남중국해. 근데 일본해만 동해로 바꿔놓는 거,
이거 진짜 치졸한 짓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 한국에 해놓은 짓을 세계인의 시각으로 보시라고요. 제발. 예? 중국 시점에서 붙인 이름이 황해. 이거 황해는 우리 서해죠. 예? 그 동중국해는 또 우리 남해인데 뭐 중국해랑 황해는 또 괜찮아요. 그쵸? 중국해랑 황해는 괜찮고 일본에만 문제를 삼아요. 그쵸? 심지어 서해 이 한국해 지역은 불법 조업으로 중국으로부터 실질적 피해를 계속 받아오고 있는 실질 영해 분쟁으로 인한 무력 충돌까지 빈번히 일어났던 것이죠. 예전에 뭐 도끼질하고 그런 사건이 났던 그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일본의 명칭만의 문제를 삼는 거는 이거는 전혀 뭐 그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치에도 안 맞는 다분히 친중 반일 좌파들의 비논리적 엄풀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좌파들의 그 엄풀에 놀아나는 분노 우선의 비이성적 냄비근성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성적인 근대 국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뭐 한국인 정서 생각해갖고 한국 내에서만은 일본해라는 표현 쓰지 말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 미디어에서 일본해를 국제표준 공식 명칭대로 일본해라고 부르는 거 가지고도 그거 하면서 개거품을 무는 지극히 독선적으로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을 들어줘 막 이런 식의 땡깡 부리는 수준의 그런 그 땡깡 부리는 주장의 이런 철없는 주장을 이거를 뭐 꿈 많고 낭만과 감성이 흠뻑 젖어있는 청소년들도 아닌 집권 정당이 공식적인 국론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국제조약까지 없던 일로 만들었죠. 이번 그 문재양 정권에서. 과연 이런 나라가 세계인들의 눈에 얼마나 수준 낮은 국가로 보일까요? 예? 막말로 이제 저런 수준의 내 멋대로 막장 행보를 보이려면은 물론 이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건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세계 정복도 가능할 수준의 그런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또 저런 막장 행보를 내 멋대로 부린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식의 땡깡은 안 부려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인데도 우리나라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 땡깡은 미국이 안 부리죠. 미국이 막 국제조약 함부로 파기하고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미국조차도 안 하는 짓을 지금 한국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국력이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양아치인 건 변함은 없는데 최소한 어떤 실리적으로라도 그게 맞단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저런 수준의 국제 양아치 짓을 계속하면은 또 국제 왕따가 돼서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오히려 이게 또 침략을 당한 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 고의적으로 국제 왕따 되기가 민주당이 노리는 그 노림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뭐 이 민주당이 국익을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생각대로 잘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하고 좌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은 고의적으로 한국을 후진화를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후진화가 돼야지 작용화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국제 표준의 사고방식으로 이런 정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국민성을 기르고 국제사회 질서에 잘 발맞추어 갔으면은 별 문제 없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 선진국들과 잘 어우러져서 국민들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얘들은 고의적으로 한국을 자유주의 국가들로부터 멀어지고 중공 영향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트집잡기 대상이 일본한테 계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뭐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볼 것도 없이 한국 내에서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판단을 하는 내용인데 한국이 한일 기본조약 위반한 거 맞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문재양은 자기는 뭐 윤리적인 이유로 이거를 위반한 게 정의다라고 계속 그런 자기 중심적인 땡깡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머리 아픈 거 따지지 말고 하여튼 한국이 그 한일 기본조약 국제조약 위반한 거 맞죠?
그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거는 진짜 웬만한 양아치 국가들도 안 하는 짓인 거 아시죠? 이거 작은 일이 아니라 되게 큰 일이에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판단하기에 그 일본에는 국제 표준 명칭이 맞고, 일본 해군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2차 대전 종전 이후에도 계속 일본 해군기는 계속 그렇게 썼던 건데, 이거 관련해서 시비를 거는 거는 한국에 전혀 그 앞뒤도 안 맞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한국 관함식에서도 또 한국 해군하고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합동훈련도 다 하고 했던 건데, 왜 갑자기 왜 그래요? 문재인 정권 득세하니까 갑자기 왜 이거 태양문이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국을 갖다가 고립을 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조약 위반을 하고, 한일 간의 어떤 군사 협력을 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갖고서는 이걸 지금 중국을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일본한테 트집을 계속 잡는 거예요. 문재인과 민주당이. 이게 지금 우리 국가에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이거 제발 이런 거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일본이나 일본 해군기 관련 시비는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세계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이런 어떤 한일 간의 분쟁은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시비를 건 거지만은, 어떤 한일 간의 이런 분쟁을 제3자 시각에서 지켜보면서 세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본 편을 들겠죠. 일본 편을 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지경까지 왔으면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하고 황급히 우리가 주장을 접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거 없는 국뽕의 완전 독선적인 자국 중심의 자국 우월주의하고 국뽕의 국민들을 잔뜩 절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세계가 일본 편을 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 전체를 왕따시켜 주겠다. 뭐 우리는 어차피 외국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야. 세계 최고 민족이니까. 세계는 K-팝과 기생충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류 문화에 열광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한류 문화의 포로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일본 상대로 강하게 나가도 세계는 한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돼가는 그런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런 거죠. 성격 나쁜 절세 미녀가 있는데 이 절세 미녀가 자신의 외모만을 믿고 모든 남자들에게 자기 본위의 응석과 히스테리를 막 남발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국제사회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세간에 나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데, 사실은 자신이 절세 미인이라는 것조차 자신만의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이렇듯 이제 국뽕에 취한 국민들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오직 한국식의 K 땡땡땡만이 모든 국제 표준보다 우수하며 우선된다, 이런 부적절한 K 부심에 입각해서 무조건적인 자국 우월주의를 디폴트로 깔고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네가 한국인인데 무조건 한국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미개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도대체 무조건적으로 한국편을 들어갖고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국뽕 때문에 나라가 다 휘청휘청 하는데, 세계에서 국뽕 때문에 완전히 한국의 입지가 개차반으로 지금 계속 문재인 정권 이후에 한국의 어떤 국격하고 한국의 이미지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 국제 양아치 국가가 돼가고 있는데, 예?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나라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그래서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프린스 얘기.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로 잘 써도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 보기 싫잖아요. 막 띠껍잖아. 그냥 싫잖아. 근데 실제로 솔직히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뻑에 막 빠져있는 사람 보면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생각을 왜 못하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가 한국인이면 무조건 한국이 최고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시대가 국제화 시대인데 지금 무조건적으로 한국 애들끼리만 K 땡땡땡 무조건 세계하고 단절하고 세계가 일본 편을 든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가 일본 편을 들면은 그거는 일본한테 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정당성이 일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잘못을 인정을 하고 국제 표준의 그런 사고방식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전 세계를 왕따를 시키면은 누구만 좋아집니까? 누구만? 예?
그냥 국내인들 세국 시켜가지고서는 국가 안에, 한국, 그 한반도 안에 가둬놓고 자기들 기득권만 계속 이제 지키면 된다고 하는 그런 좌파 정권하고, 또 그리고 그 세국 조선같이 이렇게, 세국 조선시대 같이 그 중국 속국이었던, 중국 지방정권이었던 그런 조선시대로 다시 회귀를 할 수밖에 없어지니까 중국만 좋아지는 시나리오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세계적이고 좀 더 그 즐겁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으면은 제발 그런 이상한 그런 쇄국주의에 제발 빠지지 마세요. 지금 한국식의 맹목적인 어떤 K 부심은 이거는 쇄국의 다른 이름입니다. 쇄국의 다른 모습이에요. 이거는. 예? 제발 이 시선을 세계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계인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K 부심에 입각해갖고 그 무조건적인 자국 우월주의를 디폴트로 깔게 되면은 이런 거죠. 이제 역사 인식을 할 때도 뭐 세계가 2차 대전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던 간에 우리는 감성과 감정이 뚝뚝 떨어지고 주관적 해석에 난무하는 이 K 그 정교조들이 주입하는 K 근현대사, 그 K 근현대사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 뭐 지금 국가가 저렇게까지 간섭해도 되냐 싶을 정도로 그 자유 제약을 엄청 심하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유 제약만 더럽게 심하게 하고 딱히 다른 동양 국가들보다 결과적으로 방역 효과가 특출나게 좋았던 것도 아니죠. 근데도 여기에 K 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니 이건 왜 K 방역이라고 붙인 거예요? 예? 그래놓고 이걸 국방 언플에 이용을 해먹죠. 이게 굉장히 이 자유를 이 전염병을 빌미로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자유 제약을 하면서 이 자유 제약을 당하는 거를 오히려 국민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앞에 K 방역이라고 앞에 K만 붙여주면 만능인 거야. 네? 그리고 한류 대중문화가 딱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공산당식 전공 업적 뻥튀기식으로 단편적인 부분만을 부각을 시켜서 마치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의 다른 문화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내 예술인들이 국제 무대에서 뭔 상이라도 받으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BTS나 본 감독을 대면을 해갖고 격려와 치하를 하고 짜파구리를 먹고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수령님이에요? 나라님이에요? 미개한 변두리 국가에서는 하는 짓 아니야. 아니 선진국에서 자기들 문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그냥 많이 팔렸다면 그냥 원래 헐리우드 영화는 세계 최고니까 많이 팔렸나 보다 하는 거지. 일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많이 팔렸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걸로 총리 대신이 가가지고서는 애니메이션 감독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미개한 짓을 합니까? 지금 헐리우드 영화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게임이나 이런 것 중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그 베스트셀러 기록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대통령까지 가서 거기서 방방 뜨고 있겠냐고.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은. 예? 근데 문제가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이 변두리 국가 근성이 또 국뽕에 찌들은 국민들한테는 이게 먹힌다는 게 문제죠. 이 여담으로 이제 진짜 세계에서 한국인이 뛰어난 기량을 보였던 분야가 바로 온라인 게임하고 e스포츠인데, 이거는 또 게임 셧다운제니 검열 강화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게임 산업을 때려잡았죠. 예. 그러니까 게임 때려잡기에 앞장선 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검열 집단인 여성가족부고, 여성가족부는 좌파들에 의해 탄생을 했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검열 통제 국가로 만드는데 여성가족부가 가장 앞장을 서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그 여성부가 한국 게임 산업을 때려잡으면서 가장 좋아진 게 바로 중공이죠. 그때 그 한국에서 완전히 완전히 자빠졌던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모바일 게임 그런 거로 기술을 중국이 다 흡수를 했죠. 그때 그것도 한국 인력들이 가갖고 전부 다 키워준 게 중국 게임 시장인데, 얘네는 한마디로 그런 거야. 이 좌파들하고 여성부 이런 애들은 지들이 선별적으로 뽑은 정책적 육성 대상에 대해서는 작은 성과도 크게 부풀리는 공산당 같은 저열한 짓거리를 동원해서까지 크게 공을 부풀려서 대국민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국뽕을 주입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또 중공과 좌파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는 잘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때려잡아서 초토화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그냥 내 가설인데, 보세요. 이런 거죠. 중공은 한국의 게임 산업 주도권을 뺏어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가부가 한국 게임 업계를 때려잡고 나서
그 한국 게임 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기술만 다 빨아먹히고 토사구팽을 당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엄청 그 위축됐던 게임 시장을 중국이 다 가져가 버렸죠 그때. 지금 모바일 게임은 거의, 원래 한국이 모바일 게임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초반에, 그 안드로이드 초반 때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뭐 그냥 거의 뭐 중국이 한국 그 기술력을 흡수를 해갖고 완전히 중국이 거의 지금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을 다, 주도권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그만큼 이제 저열한 게임도 많긴 한데, 근데 뭐 지금 뭐 네디즈에서 만드는 게임들이라던가 또 뭐 라이즈 오브 킹덤즈 이런 게임들 보면은 꽤 수준급의 게임들도 많이 나오죠. 뭐 AFK 아레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여튼간에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뭐 이거는 좀 약간 뭐 그냥 억측일 수도 있는데, 그 실질적인 뭐 여기까지 생각을 했겠냐 이거지. 사실 이게 억측이라는 게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게임 하시는 그 분들 보면 다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거 말하자면은 길고, 이게 얘네들의 그 어떤 핵 사용의 일상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별히 몇몇 양아치 유저들만 그 핵을 쓰는데, 중국 애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쓰고, 또 그리고 뭐 아이템 복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 나한테 득이 되는 부분에서 핵을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서버 개판을 만들고 그냥 서버 유저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다른 사람 피해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핵을 남발을 하는 게 중국인들입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온라인 플레이가 되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하고 서버가 공유하는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 10중 8구 중국을 다 싫어해요. 중국인들의 실체를 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중국인들에 대한 반중 감정이 계속 커지니까 아예 한국인들을 온라인 게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중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울러 이제 또 게임을 비롯한 서브컬처 쪽에 소요가 많아지면은 일본과의 교류 또한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좌파 정권은 서브컬처를 때려잡고 싶어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브컬처를 엄청 때려잡았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무슨 만화에서도 뭐 교복 입었으면은 무슨 팬티가 나오고 야한 행동이나 조금이라도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성 인권에 그 2D 캐릭터까지 적용시키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 지금 논리적으로. 이런 완전히 그냥 발상부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네? 이런 것 자체도 난 한마디로 이게 무슨 성범죄 예방엔 이런 건 개소리고, 전에도 거듭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포르노그래피가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국가에서 성범죄가 오히려 없어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공산국가라던가 이슬람 국가들이 오히려 성범죄가 훨씬 심하죠. 근데 한마디로 이 무슨 만화 캐릭터한테까지 적용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게임 캐릭터까지한테까지 적용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막 온 게임 캐릭터들 막 팬티 보이는 거 전부 다 속바지 입히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여성부가 설쳐가지고. 난 이것 자체도 성범죄 예방은 개소리고 서브컬처 때려잡기 위한 그런 수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몇 메이저 아이돌 가수나 예전부터 좌파들의 든든한 파트너였던 충무로 영화 같은 것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가 뭐 수령님 임금님이라도 된 것 마냥 공을 부풀려서 치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리는 효과가 뭐예요? 이제 뒤에서는 서브컬처들 착착 때려잡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메이저 문화 예술만 대통령이 직접 만나가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우리는 절대 문화를 탄압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연막을 지금 치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서는 차차차차 전부 다 서브컬처는 착착 가위질을 해대고 있으면서 몇몇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메이저 문화 예술 예술가들한테만 찾아가서 내가 문화 예술을 굉장히 장려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막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울러 연막도 치면서 아울러 이제 국뽕독을 사회에 진하게 주입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이딴 행보 자체가 상당히 저열한 변두리 국가 후진국적인 행동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문화 탄압과 장려를 동시에 하는 이유라는 칼럼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다시 방송을 할게요. 자,
까놓고 이제 나라에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은 연예인이 상 하나 받고 뭐 큰 국제 무대에서 공연 한번 한 거 같다가 온 나라가 뭐 대서특필을 하고 막 대통령까지 깐죽깐죽 대면서 털싹털싹 방방 뜨고 그러고 자빠졌냐고요. 그냥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은.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병신 같은 국뽕 세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개인주의가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 누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간에 어떤 예술가가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았던 간에 그건 그 사람 개인의 개인적인 인생 성공에 불과한 거고 그것이 나와 연동이 돼서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국적인 사람의 개인적인 업적이 한국인의 우수성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성숙하고 올바르고 냉정하고 현실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의식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한국의 뭐뭐뭐가 세계 무대에 한국인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뭐 이런 미개한 종족주의적인 국뽕 조장을 넘어서 이 국뽕 조장의 수준을 넘어서 한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식적 집단적인 사업,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앞에 K를 붙이는 이 냄새나는 짓거리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자,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거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앞에 왜 계속 K를 붙이기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에 K-팝이나 뭐다 이런 거 붙인 거는 J-팝 원래 이제 J-팝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뭐 보아나 이런 애들도 다 J-팝에 분류가 됐었죠.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소녀시대 이런 경우도 다 J-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걔들이 일본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작곡한 노래지만 일본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건 다 외국에서 봤을 땐 J-팝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가수들이 이런 계속적으로 일본 무대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그럭저럭 꽤 한류 스타라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꽤 구체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K-팝이라는 장르가 또 파생이 돼서 정식으로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어떤 K-팝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이런 좌파 정권들에 의해서 기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앞에 뭐 자기들이 한국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라던가 국가 사업들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에 K를 붙이는 이런 짓거리들을 왜 하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이거죠.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화와 개념과 정책과 생산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모든 천하의 천지 만물들에 대해서 K가 아닌 것으로 양분을 하기 위한 한국인 고립 전략의 일환이다. 이거를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조장하는 주도 세력은 역시나 반일 친중 세력들이죠. 자, 이거 잠깐 보시고요. 자, 지금 한국 수준이 이래요. 북괴가 총을 쏴도 일본 탓을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미신적인 집단 분노와 집단 비논리의 끝자락까지 온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게 너무 팽배해 있고 오히려 이런 애들이 지금 한국을 대표한다고 나서고 있어요. 응? 근데 보세요. 이런 미신적인 어떤 실리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 미신적인 사이비 종교 수준의 이런 반일 친중 세뇌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한국인들의 인식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을 시켜야지만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그 감정과 한과 분노로 가득한 그 정교조 좌파 교사들의 그 K 근현대사, 이 K 근현대사를 주입한 것에 대해서 이 K 근현대사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입을 해도 실제로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던 그런 국가들이 기록한 세계인 시각의 객관적 근현대사들을 우리가 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한과 분노로 가득한 이 K 근현대사가 상당 부분 날조와 감성팔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실을 깨닫는 게 겁이 나기 때문에 좌파들은 절대 한국인들이 세계인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철저히 쇄국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고의적으로 경제를 고의적으로 그 개판을 치고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세계 자유무역 시장에서 한국을 고의적으로 고립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고립시키고 도태시키는 그런 짓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모든 건 다 뭘 위해서예요? 친중좌파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조선시대처럼 다시 중화 어버이를 한반도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죠. 거듭 말하지만은 지금 한국의 민주당과 신종 좌파들을 그냥 좀 일본 좀 싫어하고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귀여운 레벨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보다 중국의 이익이 우선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보세요. 우리나라는 건국 자체가 미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건국이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도입을 해서 그 초대 대통령으로 등극을 한 사람이 이제 이승만인데, 이 이승만 자체를 지금 부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을 부정한다는 거는 미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유주의를 도입해서 건국된 그 근대 국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지금 부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시작부터 왜 부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좌파일 수 있지, 그래. 조금 좌파일 수 있고, 좀 무상복지 좋아할 수도 있어. 좀 중국 좀 좋아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어김없이 반일과 함께 친중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으며, 반일 친중을 그냥 하는 걸 넘어서서 왜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이거는 좌파 우파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건국 부정 세력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국뽕으로 인한 세국 조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K만 생각하지 말고 국제사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인의 시각에서 또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국뽕이란 독은 이러한 이성적인 사고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썩게 만드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라는 게 궁극적으로 추구를 할 것들은, 궁극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가 나가야 되는 방향성의 부국 강병을 그 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이런 부국 강병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되는 실적도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국력은 약화를 시키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전혀 신경 쓸 분야가 아닌 뭐 BTS니 기생충이니 이런 것들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과장된 국뽕을 조장을 하고, 뭐만 하면 앞에 K를 붙여서 자국 우월주의를 조장하는 정치 세력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쇄국이라는 거죠. 앞서 말했다시피 한국에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가 있다면은 세계인들이 또 좋아해주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 또한 정부가 나서서 숟가락을 얹고 잘난 척하고 국뽕을 주입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뭐 이게 완전히 그거잖아요. 뭐 실제로 여자랑 사귀지도 못하면서 내 얼굴이 여자가 아주 좋아하는 타입이야 막 그러던 놈마냥 실적도 없으면서, 아니 만약에 실적이 있다고 쳐도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잘났어, 뭐 K 땡땡은 우수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런 심지어 공식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공식적 자국 우월주의 국가를 세계인들이 좋아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국 우월주의라는 거는 곧 자국 고립주의의 다른 이름이고요. 이게 가는 종착점은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세국 국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왜 한국의 친중 좌파들은 거지 국가가 되더라도 왜 세국을 꼭 해야만 할까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했듯이 국민들이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국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이제 사회주의 친중 좌파들의 득세가 계속된다면은 경제가 개판이 되고 원화 가치가 똥값이 돼서 해외 직구, 뭐 온라인 쇼핑도 하기 힘들어지고, 나아가서 이제 해외 여행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미 늦은 거고, 이제 민주당은 쾌재를 부르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이유로 별다른 손을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 테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는 때까지 지금처럼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자동으로 고립이 되는 수준까지 우리나라가 망하길 바라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망하게 되기까지는 지금처럼 외적으로는 근거 없는 자국 우월주의와 한국 기원론을 퍼뜨려서 이제 한국에 대한 비호감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제
아울러서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국제조약 파기 등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국제적인 비호감 이미지를 만들고 그렇게 외국인들 쪽에서 한국을 기피하도록 자국 고립 전술을 시행하면서 이거를 자꾸 이제 무슨 뭐 외교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외교에 실패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외국에서 세계에서 한국을 싫어하도록 지금 자국 고립 전술을 펴는 거예요. 민주당은. 자기들은 지금 성공을 한 거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반일 국뽕 역사 교육과 미군 철수 운동, K 고립주의를 주입시키고 미디어, 인터넷 검열 강화와 포주기식 복지 증대로 국민들을 점점 통제국가 사회주의 체질로 점진적으로 인식 개조를 해나가는 거죠. 뭐 지금의 우한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서 과도한 실시간 감시 체계와 상호간 마스크 강요 조장 등도 북계식 상호 감시 체계를 확립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민주당과 뭐 문재양이 잘하고 싶은데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민주당과 문재양은 지금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한국을 싫어하고 한국인들도 세계를 싫어하고 그리고 의지할 곳은 중국뿐인 고립된 쇄국 한반도. 자,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거죠. 이 목표를 위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정권인 거예요.